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미 생산에 들어갔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늘어나는 오도에 기가 상하이는 생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에서 바이백을 발표를 했어요.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차례일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오늘 3.25%나 크게 올랐습니다. 12,000선을 뚫어서 12,200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최근에 200일선도 뚫었고 120일선도 뚫으면서 12,000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빠르게 찾아왔고요. 그러면서 S&P 500도 1.47% 상승하면서 4,179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나스닥 대비 강세를 보여줬던 다우는 최근에 나스닥 대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금리가 안정화되는 이유에는 역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인플레이션 둔화 발언이 있겠죠. 자, 어제 우리 시간 새벽 4시 정도에 25bp 베이비 스텝에 달하는 금리 인상 발표가 있고 뒤이어서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기자회견을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FOMC 이전에 1월달 한 달 동안 미국 주가가 7% 넘게 크게 올랐었어요. S&P 500 기준으로. 자, 그러면서 이런 상승 분위기에 분명히 파월 연준의장이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뭔가 경고성 발언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훨씬 더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안도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파월 의장의 발언에는 크게 지금껏 기조와 바뀐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간의 그 기조와 어조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증시 랠리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의미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을 13차례나 언급하면서 연준이 물가 하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서 기술주 랠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3.77%, 애플 2.91%, 구글 6.54%, 아마존 6.48%.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오르면 나스닥이 랠리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도 무려 22%나 올랐어요. 테슬라도 오늘 3.33% 올랐다. 자, 그간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반도체는 메타랑 구글에 좀 밀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SNS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통신주들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서 나스닥은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1선 뚫었고요. 이 위에 201선이 놓여 있었는데 201선 마저 뚫고 지금 12,200선까지 올라왔고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전고점이 12,350부터 13,000까지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에 따른 쉬어가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그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달 S&P 500 기준으로요. 상승률이 무려 7.3%나 돼요. 자, 지수가 7.3% 오르면 웬만한 개별 주식들은 20-30%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간 1월달 상승률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2023년 1월달의 상승률이 역대 8위에 해당하는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의 출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좋았던 1월달에 15번의 이 1월달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그 한 해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해가 많았습니다. 15번 중에 하나, 둘, 한 3번 아니면 2번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다 연말에 플러스 수익률로 마감을 했어요. 그것도 18%, 30%, 28%, 26%, 30% 이렇게 20%가 넘는 수익률로 마감할 때가 많았으니까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달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연중에는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누계로 한 20에서 30% 오른다고 하면은 한 13%에서 23%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남았다는 건데 1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연중에는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 보수적인 투자 필요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금리 인상 FOMC 회의는 3월 22일에 있습니다. 자, 베이비 스텝의 확률이 85.6%로서 상당히 높아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에 달하는데 자,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하고 나면 4.75%에서 5%가 되는 거죠. 4% 후반대 금리가 되는 겁니다. 자, 금리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14.4%로서 다음 회의 때, 3월달 회의 때 오히려 금리를 유지하겠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연준의 FOMC는 7번 올해 더 남아 있습니다. 3월 달에 베이비 스텝 인상을 단행을 하면요, 9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고 11월부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주가도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196.75불까지도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200불에 저항이 있겠죠. 200불은 또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윗꼬리도 좀 길게 단 봉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이 추세선 상에 이제 제대로 들어온 모습이에요. 거의 한 3, 4거래일 연속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슬로우 스토캐스틱상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어요. 지난 11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서도 한 180불에서 20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1월달 같이 이렇게 다이나믹한 모습보다는요, 좀 더 뭐 옆으로 기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1월 달에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더가 실제로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1월 중순 기준이에요. 1월 15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오더량이 이제 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더 백로그라고 해서 한 10만 7천 대 정도 1월 15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이는 12월 말 기준으로 한 3만 3천 대 이상 늘어난 모습이니까 반전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2월달 초에 다시 한번 오더 백로그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미국 예상 배송일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역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Y 롱레인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월 27일만 하더라도 자, 5인용은 2월에서 3월 정도 예상 배송일이었고 7인용은 3월에서 4월이었는데 이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늘었어요. 지금 5인승 차량은 3월에서 5월이고 7인승 차량은 4월에서 6월 정도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금 대기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오더가 늘어났다는 증거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오더량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지금. 하지만 1월 초에 중국 가격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단 하루 만에 8만 대의 오더를 받았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1월 달은 춘절 연휴가 길게 있었고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판매 대수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다만 2023년 올해 1월 달에 중국 내수 판매가 25,600대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 훨씬 더 많은 판매를 이루어냈습니다. 분기 첫 번째 달 기준 역대 최고 판매량, 중국 내수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 기사에 따르면 지금 테슬라 기가 상하이 중국 공장의 오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가 상하이는 향후 2개월 동안 생산량을 늘릴 계획에 있다라고 해요. 자, 2월과 3월에 기가 상하이에서 주당 평균 약 2만 대를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월간 생산량은 4주에서 5주 정도 되니까 8만 대에서 10만 대에 달하겠죠. 생산 가속화로 인해서 작년 9월과 생산량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로이터 통신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1월 달에는 음력설 춘절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직원들이 휴가를 떠나면서 8일에서 한 10일 정도 휴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많은 생산량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2월 달, 3월 달에 생산량을 크게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작년 9월 달에 기가 상하이의 전체 수출 포함해서 판매량은 8만 3천 대였습니다. 11월 달에 1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었는데 자, 2월 달, 3월 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당 2만 대씩 생산을 해야 되니까 적게는 8만 대에서 많게는 10만 대 정도 월간 판매량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 2월 달, 3월 달이랑 숫자가 달라지죠. 작년 2월 달에는 5만 6천 대, 3월 달에는 6만 5천 대, 이게 8만 대, 10만 대로 꽁충 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다 합치면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겠는데 1분기 실적 정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프로토타입이겠죠, 아직. 자,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에서 공공도로에서 새로운 사이드미러 디자인을 자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어저께 실제 도로상에서 사이버 트럭이 운행되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의 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사이드미러 디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확대해 보면 이런 삼각형의 날렵한 모습인데요. 전에 프로토타입들을 보면은 아예 사이드미러가 없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안에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미국 법률상 사이드미러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장착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좀 투박했네요. 좀 네모난 모양이었는데 이를 좀 더 사이버 트럭다운 디자인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전반적으로 각이 져 있고요. 좀 삼각형 모양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삼각형 디자인으로 날렵하게 디자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형 사이버펑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술 더 떠서 일론 머스크가 의미심장한 트윗을 하나 날렸어요. I was just reviewing the production beta Cybertruck. It is incredibl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더 프로덕션이란 말이죠. 더 프로덕션 베타라는 건 시험 생산이라는 뜻이죠. 시험 생산. 자, 사이버트럭이 이미 기가 텍사스에서 시험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험 생산을 맞춘 프로토타입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운전을 해봤다는 거죠. 정말 사이버트럭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면 올해 7, 8월 달에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 생산이 나오면서 도로상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올해 말에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위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대 관심주는 메타라고 볼 수 있겠죠. 메타는 오늘 무려 23%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장이 끝나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메타였는데요. 실적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매출액은 이 파란색 막대인데 매출액은 늘어나는 모습에다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상은 31빌리언 정도였는데 32빌리언이 나오면서 매출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자, 순이익은 그렇지 못했어요. EPS 기준으로 예측치가 2.26불이었는데 1.76불을 기록하면서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사용자도 많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자사주 매입에 있었어요. 메타는 무려 40빌리언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좀 5조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도 현금 여력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요, 2023년은 효율성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 1분기 예상 매출을 최대 285억 달러로 전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함께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1분기에 한 10빌리언에 달하는 바이백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게리 블랙에 따르면 이게 세컨 하프로 넘겨갔어요. 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기대해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 아마 자사주 매입이 있을 것 같은데 메타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메타가 아직도 더 많은 순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EPS가 이렇게 회색막대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자, 이번 메타의 순이익은 4.65빌리언에 달하는데 테슬라의 순이익은 아직 3.7빌리언으로서 메타보다는 한 1빌리언 정도 분기 순이익이 작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률은 메타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작년 4분기 맞죠? 작년 4분기 올해 최근에 발표된 실적을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매출이 나오고 총 매출은 24빌리언인데 그 중에 18.5빌리언 정도는 제조원가죠. 매출원가로 빠집니다. 자동차나 제품들을 생산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로스 프로핏이 5.8빌리언에 달하면서 5.8을 24.3빌리언이 매출액으로 나누며 24%의 마진율이 나와요. 자, 4분기부터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있었지만 마진율을 잘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16%를 유지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테슬라가 정말 잘하는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러니까 판매 및 관리비죠. 판관비가 너무나도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낮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서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는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제가 어제 유료 멤버십 방송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모두 공개 방송으로 전화하면서
제 멤버십 홍보차, 솔직히 홍보차 올렸고요. 10일 전이었죠. 설 연휴 때 이 방송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테슬라 주가가 140불대 전후 정도였는데 매매 급소가 임박하면서 185불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85불 이상까지 찍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오르면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게 테슬라 주가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그거를 절실하게 느꼈죠. 투자가 힘드시면요,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10일 전에 업로드했더니 큰 불은 피하고 길게 투자하자라는 멤버십 전용 영상 모두 공개 방송으로 전화하면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도록 지금 올려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많은 인사이트, 많은 도움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분짜리라 짧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